주식 타짜 훈련소 차명석입니다. 자, 대한강통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대한 부분이 워낙 좀 강하게 작용했다 보니까 일단은 13,000원 라인을 좀 위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이거 공매도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전에도 좀 강조드렸던 게 대한강통신은 공매도랑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 시장이 좀 안 좋게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일단은 끝날 것만 같았던 이란 전쟁이 주말 사이에 또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에서 서로 좀 공습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일단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즉 유가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요걸로 인한 좀 하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자,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요런 노이즈로 주가가 좀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을 좀 전달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대한강통신의 기업 가치가 바뀌느냐? 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광섬유가 수출량이 줄어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수출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제가 요즘 들어 좀 자주 보여드리죠? 자, 수출 데이터만 보시게 되면은 꾸준한 우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건 3분기. 요때 이때 미국의 빅테크에 수출한 물량이 3분기 때 실적이 잡힌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하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겨내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개인들의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반등의 시간이 진짜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7월 달에 코스닥의 정책이 좀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죠. 사실 지금 하락했던 요 구간이요. 자, 대한강통신만의 하락이 아니죠. 자,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되면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자, 어때요? 코스닥의 차트와 매우 비슷하죠? 결국 지금 대한강통신이 하락하는 주된 원인은 시장에 있어요. 시장이 지금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만 수급이 가다 보니까 코스닥 자체가 너무 흐름이 안 좋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예요? 시장 탓. 그렇죠?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얘가 좋아야지 섹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 대한강통신 개별 종목에 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늘 시장에서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강통신에 가려면 얘가 좋아져야 되고 얘가 좋아지려면 얘가 좋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7월에 코스닥 20주년 행사가 잡혀 있어요. 정부에서도 코스닥 3천 보낸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믿고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차트가 무너졌다고 해서 대한강통신에 소위 말해 세력이 이탈했습니다. 자, 주포가 나갔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자, 이 기업이 진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자라고 강조드릴게요. 물론 돈 잘 번다고 무조건 다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시대를 만났어요. 시대가 뭐예요? AI 시대. 자, AI 시대가 왔다라는 거는 결국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광케이블, 광섬유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갈 수 있다. 상방을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 AI에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간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라고 강조드리면서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힘내시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화이팅! 너무나도 힘든 구간인 만큼 자, 우리 서로 힘낼 수 있도록 댓글창 화이팅 부탁드리고 자, 좋아요, 구독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됐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를 한번 제가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시켜 드려 볼게요.
자, 공매도에 대한 개념은요, 쉽게 얘기해서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자, 기존에 이제 주주들, 자, 제가, 아니, 이제 여러분들이, 자, 한 주의 공매도를, 이거 좀 비교 대상이 이게 아니네요. 자,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100주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주식을 빌립니다. 빌려서 갖고 있는 주식을 바로 시장에 매도를 해버려요. 자, 그랬을 때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10,000원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떨어질 거를 예측하고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랬을 때 9,000원에 다시 제가 사가지고 빌렸던 주식을 갚아요. 그럼 저는 1,000원의 이득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공매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최근에 이제 공매도의 매매 비중을 봐볼게요. 자, 매매 비중은 하루 동안 거래됐던 거에 대한 비중을 뜻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1.81%가 전체 100에 오늘 하루 동안 1.81% 정도가 공매도로 거래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기준을 설정해 드리면 3% 이상 꾸준하게 4일에서 5일 혹은 3일 연속 거래가 됐다라면 이건 공매도가 실제로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매매 비중을 봤을 때는 어때요? 3%가 넘었던 건 딱 하루 6월 10일만 있어요. 자, 하루만 놓고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공매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것만 보시면 안 되죠. 앞전에 공매도가 거래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를 봐야 돼요? 요걸 보셔야죠. 자, 요거는 이제 키라는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또 공매도에 대한 비중,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비중이 여기는 1.16%돼 있죠. 6월 24일 기준이에요. 요거는요,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틀 전만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1.16%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비중이 있죠. 요거는 상장 주식수 대비 실제로 거래된 누적 공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공매도 순 잔고 금액이 대략 250억가량 돼요. 수량으로 치면은 한 180만 주 정도 되는데 요거 역시 제 기준을 설정해 드리면 1.16%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절대로 지금 대한강통신이 공매도에 어떤 영향을 받고는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이게 있죠. 대차잔고입니다. 요게 이제 대한강통신의 최근 대차잔고. 아까 제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주주분들에게 주식을 빌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대차잔고예요. 주식을 빌렸던 수량을 그래프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최근에 크게 공매도 수량이 이제 공매도 수량이라기보다는 대차 수량이죠. 빌린 주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6월 초부터 대략 한 550만 주가 빌려졌는데 죄송합니다. 660만 주? 660만 주 안 되죠. 61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610만 주 맞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한 달 기준으로 엄청난 수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공매도와 연관짓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도 한 가지 제가 또 추가적인 꿀팁을 드리자면,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면 이거는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의심을 해야 돼요? 얘네 공매도 상환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가 있죠. 이거를 눌렀을 때, 자, 보세요. 자, 이게 코스피 시장에 하루 동안 실제로 공매도 거래 대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4조 3천억이 공매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3조 5천억이 외국인이에요. 이 말은 외국인이 대다수의 공매도 세력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7,700억가량 공매도를 거래했죠. 이것도요, 모든 기관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 이들이 많이 하죠. 금융투자가 거의 공매도 기관들 중에서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기금이 운영자금 1등이에요. 자, 2등 어디요? 투신. 근데 얘네들은 고객 자산을 위탁받아서 매매하다 보니까 자, 리스크 있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즉, 단타 잘 안 하고 공매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연기금은 이제 공매도 안 한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 얘네들은 아니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 중에 운영자금이 얘네가 3등이에요. 근데 얘네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중에서는 얘네가 주로 공매도를 친다. 근데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한다라고 봤을 때, 자, 이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공매도 상환하나? 라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요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테크윙이 아마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자, 테크닉을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요 기간 동안 엄청난 대차 잔고가 줄어듭니다. 빌린 주식을 갚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테크닉의 주가를 한번 봐볼까요? 자, 정확하게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 동안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재밌습니다. 자, 요 무렵이네요.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거를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지는데도 매집을 하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필히 대차 잔고를 확인하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행위였어요? 그렇죠. 커버링이라고 보셔야 돼요. 숏 커버링. 숏 커버링 자체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숏 스퀴즈랑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숏 스퀴즈는요, 현상이에요. 자, 공매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건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고, 숏 커버링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 매수하는 행위를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이 정도 구분은 하자. 다만 대한강통신은 지금 공매도랑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기본이 되는 바탕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이 정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 이 손실 구간을 일부 복구할 수 있는 선물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기 100% 상승은 확정. 근데 이게 맨이 아니라 요게 뜨기만 하면은 최소 1000% 수익도 확정이다. 근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느낌상 갈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왜 가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려볼게요.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로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소액만이라도 매수해 보셔서 이 손실 구간 일부라도 좀 복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힌트를 먼저 드리면 사실 LG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는 로봇 회사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국 AI가 고도화될수록 끝으로 가면은 로봇이 우리 사업을 앞으로 이끌 거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자, 포트에 로봇주 하나 정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대기업이 지분 들고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더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이미 LG는요, 세 가지 기업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LG전자가 지분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LG전자가 이미 로봇의 진심인 거는 과거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젠슨항이 이번에 한국 왔을 때 구강모 회장을 만난 이유가 이제 로봇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런데 제가 요게 뜨기만 하면 1000% 이상이 확정이다 라고 좀 말하는 이유가 바로 5% 지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게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 때문입니다. 5% 이상의 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요게 뉴스만 나와도, 기사로만 나와줘도 뭐예요? 단기 급등은 100% 상승에 대한 부분 확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왜? 시장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맨이 아니라 결국 5% 이상의 지분이 뜨는 순간 이거는 최소 1000%가 확정이다라고 좀 말했는데, 왜 지분 공시가 나올 수 있느냐라면은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자, LG전자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봇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액추에이터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다라고 합니다. 자, 액추에이터가 뭐예요? 자, 바로 요거죠. 사람 형태를 띠고 있는 요 관절마다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로봇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절반 50%를 차지하는데, 또 재밌는 건 이 액추에이터의 절반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감속기라는 부품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종목이 바로 감속기를 만들어주는 회사이다 보니까 앞으로 LG전자가 액추에이터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감속기를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을 인수합병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분 공시가 높은 확률로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미 LG전자는 뭐예요? 자, 여러 가지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엔젤로보틱스라는 기업에 2대 주주로 있고요. 자, 로보스타라는 기업엔 아예 대주주로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로보티즈 2대 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예 감독기가 필요하면은 기업을 인수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아예 로보스타처럼
30% 이상의 지분 공시가 나온다라면 이건 최소 2000% 상승이 확정이다. 근데 이거를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자, 점진적으로 5% 이상의 의무 공시사항이 뜬다라면 최소 1000%가 우리가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요거는 미리 우리가 공시 뜨기 전에 진입을 해보자. 당장 내일이라도 LG전자 지분 얘기 기사로 나오면요. 이거는 단기 100% 상승은 확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진입해서 이 힘든 구간, 자, 대한강동치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일부라도 이 종목으로 좀 보존해보자. 손실을 좀 만회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이미 누군가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스마트머니가 이미 진입해 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앞전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얘가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죠. 최근에 박스 상단 돌파했고 돌파했을 당시 어때요?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시작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수급 현황을 보시면 연기금, 투신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겠죠. 아, LG가 계속해서 지분을 모으고 있네. 이거 수상하다. 자, 뭔가 나오겠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현상인데, 자, 조만간 시장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노출되기 전에 먼저 진입해서 단기 100%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 보자. 자, 이것만 챙기셔도 일단 어느 정도 대한강통신에 대한 손실은 일부 좀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만큼 정말 꼭 소액은 매수해 보시고 제가 한 10종목 중에서도 그 중에 한 가지를 다시 추스른 거예요. 왜? 빨리 갈 거라고 좀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매수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을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자,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대라고만 한 글자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간혹가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 대라고 남겨주셔야 안내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28일이죠. 자,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늦은 저녁이거나 아마 29일로 아마 넘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시간은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면 지금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대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음 정규장 언제죠? 내일이죠. 6월 29일. 자, 정규장 안에는 진입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제가 내일 중으로 정규장 안쪽으로 안내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반드시 꼭 내일 진입을 해보세요. 왜 그렇죠? 당장 LG전자 지분 얘기가 기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사 뜨는 순간 100%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억울하잖아요. 자, 내용도 알았는데 이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더 안 하죠. 모르면 상관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았으시면 우리가 꼭 내일은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제가 좋은 얘기는 많이 드리지만 자, 이런 내용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자, 반도체의 다음은 로봇과 광통신이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로봇주도 안내해드렸는데 대한강동진 결국 반도체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몰리지만 결국엔 얘네예요. 자, 그쵸? 다음은 얘네라고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분은 삼성 자산운용 유진환 상무님이라고 하네요. 요 사진으로 이제 요 분인 것 같은데 자, 결국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은 반도체 기반으로 밸류체인 분야, 즉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반도체도 인프라 관련이지만 얘네만 인프라가 아니라 전력을 담당하는 전력기기 인프라 애들, 자, 원전도 포함이고 뭐 케이블도 포함이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광통신 이쪽도 계속해서 젠슨항을 언급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만 사실 코스닥에 대한 종목이 안 좋지 미국 시장 어때요? 자, 미국 시장은 여전히 상방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닉이에요. 코닉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죠. 자, 아스타라앱스 얘도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어요. 자, 루멘텀에 살짝 꺾이긴 했네요. 루멘텀이 꺾였지만 언제든지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한강동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뭐 수출 데이터는 꾸준히 좀 보여드렸고 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다음 차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AI 팩토리 커질수록 광통신이 뜬다. 자, 단순 비교를 해봐도 25년에 1억 달러, 자, 30년에는 390억 달러. 그냥 390배가 커지는 시장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광도입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 자,
반도체식 P사이클 이거 좀 많이 지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요 P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가격은 왜 중요하냐? 결국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죠. 이 생산량이 즉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반도체처럼 광섬유, 자, 원자재가 이렇게 가격이 증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대한항공신의 매출 역시도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 자, 요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자,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해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이 선형 그래프, 이거 가격이거든요.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매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P 곱하기 Q. 얘도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갑니다. 그럼 매출은 더블로 올라간다. 자, 이런 논리가 대한강동신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힘든 거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드신데 결국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부분 제가 좀 매일같이 말씀드리면서 사실 죄송스럽죠. 왜? 주가는 안 올라가니까. 근데 코스닥의 문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가 일단은 수급이 좀 쏠림이 좀 꺾여야 결국 얘네들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은 결국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 언제쯤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월에 정부 정책이 좀 나와줄 걸로 보고 있고, 일단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달이 끝나면 7월부터는 하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정부 정책이 나오는 시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훈풍이 코스닥에 불 거란 전망이다. 자, 근데 코스닥이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죠. 제가 ADR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ADR에 대한 개념 너무 빠졌어요. 이거는요. 자, 10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자, 100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 종목이 많은 거고요. 100 이하로 가게 되면 하락 종목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수치로 판단을 했을 때 125, 이거는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7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이 너무 빠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점이거든요. 자, 실제로 이 75를 기점으로 해서는 항상 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쵸?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번엔 어때요? 뚫고 내려왔어요. 지금 최저 기준으로는 거의 45까지. 자, 이게 2008년쯤이었네요. 이 리만 브라더스 외환위기 때 그때보다 지금 더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보니 자, 이 하락 다시 돌려내야죠. 자, 올 초보다 더 빠졌습니다. 정말 코스피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흐름인데 결국 정부 정책이 나와 줌으로써 우리 대한강통신 다시 한번 상방을 좀 기대해보자. 자,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저가 매수세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공매도 아니다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는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실제 수급이란 뜻이고 이 구간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때 들어온 외국인은 뭐예요? 예, 물린 거죠. 예, 물렸습니다. 그럼 자기들 물린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올려치기해서 탈출해야죠. 결국 얘네들도 주가를 올릴 거라는 기대감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수급을 통해 우리가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만간 반등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는 제 말에도 좀 신뢰가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죄송스럽고, 단 한 분이라도 제 말을 좀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좀 힘내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도움됐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 힘내자라는 의미로 댓글창 화이팅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